이런 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차우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이에요. 종목 코드 번호가 302-440번이고요. 요 내용이 조금 나왔는데요. 이슈가 나왔는데 요거 좀 보기 전에 간단하게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4층 채널이 늘어나면서 이제 피해를 보는 회원님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카카오톡 상단 메뉴에 보면은요, 그 친구 추가 아이콘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바뀔 거거든요. 여기다가 아이디 추가,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아이디를 입력하면 되는데, 다른 거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HBTV1004 요거를 입력을 하시면은 저희 허브경제TV 로고가 나옵니다. 이거에서 친구 추가 버튼 클릭을 하시고요. 저희한테 인사만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 상담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까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루트 가지 마시고 이대로만 진행을 하시면 아무래도 4층 채널로 들어가는 것은 좀 피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야, 이게 지금 물량이 나오기로 했거든요. 보호예수 물량이 지금 312만 주가 터지기로 되어 있는데 이 물량이 다 먹고 있어요. 그쵸? 대단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분기 백신 3상 진입계획에 기관 투자자 물량 방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면은 주가는 하락을 하거든요. 신규 상장주들은. 근데 오히려 얘는 지금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연기금 이런 기관에서 물량을 지금 계속 매수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21일 오늘인데요. 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기관 그 투자자들이 1개월 보유해서 물량이 시작하면 시장에 쏟아지면 주가 하락이 예상이 됐거든요. 영향을 받지 않은 모습이에요. 되게 신기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위탁 생산과 정부의 추가 지원 대한 반영이 그 기대감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성장 요인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백신이거든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노바백스 백신에 대해서 위탁 생산이라든지 위탁 개발 및 생산 이런 부분을 맡고 있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CMO고요.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CDMO예요. 개발, 생산 이런 거 다 하는 거거든요. 노바백스. 물론 두 개 다 우리나라가 생산을 하지만은 그 생산된 물량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어디에다가 뿌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무슨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결정권은 없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얘네들은 노바백스면 노바백스 회사 본사로 가고 아스트라면 아스트라제네카 회사 본사로 가서 여기서 물량이 뿌려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성 항원 방식의 자체 치료제 코로나19 백신 개발 두 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자체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 하나랑 빌 게이츠 재단에서 같이 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 하나 이렇게 두 개를 하고 있는데 3분기 안에 이 중 하나를 임상 3상에 진입시킨다는 것은 목표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분기면은 한 10월까지 정도이거든요. 지금은 4월인데 근데 지금 1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안에 3상을 진입시킨다라고 하면은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1상이 완료가 되고 2상도 완료가 되면서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패스트 트랙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긴급 사용 요청 이런 게 진행이 되는 이런 루트가 진행이 되는 이런 순서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실질적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랑 그렇게 상관이 없을 거거든요. 상관이 없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관련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벤트로 인한 수혜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게 뭐예요? SK IET 공모 청약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5월 초에 진행을 할 거거든요. 5월 11일 날이 상장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1일 날 기준으로 해갖고 추가적으로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화이자나 모더나 쪽에서 나오는 백신을 우리가 받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수급이 좀 틀어지는 모습이죠. 수급이 틀어지다 보니까는 결국은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토종 백신인 거다. 이 부분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위탁 생산하고 있는 부분들 모더나도 우리나라에 자회사를 만들어서 위탁 생산을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아무튼 이제 위탁 생산하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여기에 아스트라제네카랑 이제 노바백스 이 두 개의 조금 긍정적인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죠. 거기다가 자체 개발하고 있는 백신 두 개. 그렇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자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의 자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위험한 회사는 아니다. 물론 제약회사다 보니까 임상에 대한 실패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100%다 임상 성공이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코로나라는 특정한 그 질병 때문에 그 뭐 FDA도 마찬가지고 뭐 식약청도 마찬가지고 임상 실험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너무 단기적으로 패스트 트랙으로 그냥 급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는 임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5년에서 10년까지는 주기적으로 보면서 임상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다가 뭐 얀센이라든지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처럼 이렇게 부작용이 나와갖고 중간에 어떻게 된다 아니면 최종적인 단계에서 얀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접종 허용이라든지 이런 공고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이 부분 같은 거를 본다라고 하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 역시 뿐만 아니라 뭐 제넥신도 마찬가지고 셀리드, 유바이로직스 또는 뭐 진원생명과학에서 개발 중이고 임상 중인 그 약품들의 그 백신들이 100% 다 성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 그 정도는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연기금이 꽤 많이 들어왔죠? 오늘도 연기금이라든지 투신, 보험, 뭐 이렇게 기관에서 물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외인에서 나가는 물량들을 지금 다 받아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외인에서 매수 물량이 조금 들어오긴 했는데 물량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으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 어저께 말씀을 드렸어요. 얘가 이런 식으로 왔다가 올라가는 걸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왔다가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얘가 여기까지 떨어지면서 이 쌍바닥의 간격을 조금, 이격을 조금 줄이는 모습이 나오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 이상으로 보유예수 물량이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에서 대량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방어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라간 거죠. 그러면은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이 영역 구간에서, 이 양봉의 영역 구간에서 공격적으로 한번 잡아보고 밑으로 밀린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잡아보는 이런 추가적으로 좀 나눠서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다시 한번 구분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나가는 말이었죠.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고 내가 보수적으로 접근을 원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기다리면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런 식으로 여기를 돌파하는 양봉의 모습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죠. 얘가 그러면 이렇게 가면은 어떡하냐. 내가 여기서 기다려서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매수를 못했다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차라리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물량 가지고 올라갈 때 조금씩 물량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굳이 이런 데서 위험하게 좀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계획했던, 제가 봤던 요런 흐름이 왔다라고 하면 여기서 좀 적극적으로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영역인데 이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희가 예상이 조금 좀 틀려지긴 했죠. 그래서 어제의 음봉을 한번 보고 조정을 한번 보고 저희가 매수 가격을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분할을 해보면서 의견을 한번 제시했던 부분이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여기서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기까지 물렸다가 얘가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본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런 영역까지 오면은 차라리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다라는 부분이니까 요정까지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은 이벤트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그 작심 3일 이벤트 말고요. 작심 4월 이벤트입니다. 원칙 매매 1년간만 이어가보자. 저희 허브경제TV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4월 30일 날까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제외하면 오늘 지금 한 6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외하면 영업일로 한 7일 정도가 남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지나갈 거예요. 이 7일이. 그러니까는 생각나신 김에 어차피 요거 보고 있으신 김에 그냥 저희 쪽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하루에 3,300원이고 한 달이면 10만원이에요. 1년이면 120만원 굉장히 저렴하게 모시고 있고요.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에서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친구 추가하는 이유는 뭐야? 4층 채널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하겠다. 그 부분이겠죠?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기초 강의 80강도 제공을 해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이 이벤트 제공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홈페이지에 오면 이벤트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굳이 뭐 카톡으로 이벤트까지 알려줘야 되나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홈페이지 이벤트와 별개로 저희가 스팟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하루에 30분 또는 1시간 오전장 오후장 또는 뭐 점심시간에 잠깐 동안에 스팟 이벤트를 진행을 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홈페이지에다가 이벤트 할 때마다 올려드리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안 돼요. 이거는 뭐냐? 회원님들 저희 카톡
카톡 친구 추가하셨던 회원님들한테 특별히 제공해드린 이벤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소보다 저희가 뭐 120만원인데 110만원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 12개월인데 13개월로 가입할 수 있는 기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스팟으로 가끔 가다가 굉장히 뭐 수익이 크게 나오거나 그랬을 때 스팟으로 좀 안내를 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회원님들한테 우선적으로 받아볼 수 있게끔 저희가 카톡 친구 추가하시는 분에 한해서 발송을 해드리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4층 채널도 피하고 이 스팟 이벤트라든지 이런 내용도 다 받고 싶어서 카톡 친구 추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카카오톡 상단 메뉴에 보면은 친구 추가 아이콘이 있는데 클릭을 하시고요. 아이디로 추가 클릭을 하신 다음에 HBTV1004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 노란색 버튼이죠. 요거 누르신 다음에 저희한테 인사말 남겨주시면 저희 상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요렇게 진행을 하시면 4층 채널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피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외인도 들어오고 기관도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인 매수 물량은 살짝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 예수 물량이 터졌는데도 나오는데도 그 시기도 무시하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호재가 지금 생각보다는 좀 강한 모습이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데서 지금 못 들어갔다, 나는 여기서 기다렸는데 여기까지 안 오기 때문에 이렇게 갔고 어저께 설정해드렸던 이런 라인에서도 또 못 들어갔다 그러면은 애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죠. 여기까지 물렸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간 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차라리 가지고 있는 물량만 가지고 올라갈 때 대응을 하면 된다. 어설픈 이런 자리에서 좀 들어가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깝죠. 당연히 아깝죠. 내가 여기까지 밀려서 여기서 들어갔으면 벌써 지금 한 본전 정도로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즉 결과론적이잖아요. 그쵸? 여기서 만약에 보호해서 물량으로 이렇게 밀렸다라고 하면 내가 여기서 잡아 들어가서 평균 값은 높아졌고 비중은 훨씬 더 높아지는 이런 모습에서 여기서 들어갈 비중이 없다? 그러면 그건 낭패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여기서 또 이렇게 꼬꾸라질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를 2%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를 90%의 확률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을까. 확률적으로 물론 여기가 49% 여기가 51%다 라고 해도요, 확률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확률이 높았다라고 현 시장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저는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